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하는 목요일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헤어컷 하셨어요? 제가 헤어컷. 예? 헤어컷. 머리 머리 잘랐습니다. 이발하셨죠? 머리 이발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급하게 오는 네. 바람에 좀 뭐 좋습니까? 어떻게? 괜찮습니까? 상관없어요. 너무 좋고요. 셔츠를 또 입으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못 보던 셔츠인 것 같고 못 보던 재킷인 것 같고 왜 그동안 옷 못 사셨어요? 봤습니까? 아닙니다. 있던 건데. 있던 거예요? 예, 많이 오늘 못 또 봐가지고. 장이 좋아서 한번 장이 입고 뭐가 좋아요? 아니 어제 그저께 올라간 거에 비하면 오늘 하락은 그쵸. 정말 뭐 그냥 약간 숨고르기? 낙폭 많이 예, 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입었습니다, 옷을요. 네. 예. 그냥 입었습니다. 이렇게 예. 앞뒤 안 맞는 우리 장 부사장님의 맥락 없는 아무 말 던지기식. 옷을 네. 당연히 입으셔야죠. 우리가 이제 네이키드로 예, 방송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사장님과 함께 이제 목요일 시간은 늘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황, 밤사이 있었던 뭐 주요 이슈나 시장 상황 마감 시황을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최근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이 보면은 변동성이 우리 시장도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연준 위원회 매파적 발언에 시장은 소폭 하락 마감했다고 적었습니다. 뭐 거의 하락한 것도 아니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카메라도 네. 이렇게 살짝 올라갔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부사님하고. 자,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0.2%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0.25%, 다우가 0.14% 하락으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저점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 정도면 거의 상승에 가까운 게 그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지만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에 일단 시장이 올라갔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장 초반에 저는 한 1%다 넘게 막 빠지고 이러길래 우리 시장도 사실 어제 코스닥이 1% 어제- 넘게 빠졌거든요. 하락했습니까? 네, 예. 너무 짜증나게 예. 하락했어요. 반등이 안 됐나요? 네. 아. 미국은 그렇게 연이틀 한 지수만 한 5%, 6% 올랐는데 코스피는 하루짜리 반등해서 코스피만 좀 살짝 이어가고 코스닥은 빠졌어요. 제가 조만간 클로징 벨 시간 나가서 다시 한번 시장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왜요? 이게 제가 몇번 부사장님 나오면 나갔거든요. 오릅니까? 예. 아니 그래도 일단 뭐 객관적으로 사실 미국에서 보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한국 시장에 대한 관점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무역 적자가 크다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월가의 좀 전통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무역 네. 적자를 어떻게 하루 만에 바꿉니까? 미국 사람들도 참 웃기네요.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 근데 이제 한국의 네. 그 국가의 돈을 벌어온 형태가 무역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그게 수출이죠. 좀 안 좋은 것이 상당히 좀 치명적인 게 아닌가 기사가 나오는 거니까 네. 나중에 불러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무역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달러 강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뭐 네. 중국향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좀 침체되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반도체 쪽에 우리가 비중이 많은데 반도체 재고가 너무나 많아서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제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네, 부분을 그렇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봤고요. 예, 자, 그 이어서 유명한 연준 위원인데요. 혹시 이분 아십니까? 메리 데일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이분인데 네. 이분이 어제 밤에 블룸버그 발 기사에서 인터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플레는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트 싸워보겠다. 파이팅을 예, 외친다는 게 파이팅. 우리가 파이팅!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싸워보겠다. 아니라 네, 싸워보겠다. 파이팅 이거군요. 근데 메리 데일리는 원래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는데 네. 이분도 약간 매파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지금 연준에 남아있는 비둘기파는 거의 없는 걸로 보이니까요. 역시 금리 인상 기조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꺾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물가가 떨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쵸. 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요것 때문에 빠졌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기사는요. 여러분들 ADP 민간 공인지표인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왜 좋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공인지표가 좋으면 되게 좋은 건데 아니요. 이제 요새는 이제 아니에요. 아니죠. 아, 고용 좀 제발 빨리 떨어져서 예. 이제 연준이 긴축 좀 그만하게 해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겁니다. 파월이 금리를 올리니까 네.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와야지 만족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더 잘 나옵니다. 어. 그래서 마음 놓고 금리 해도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네. 보여드리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잘 나온 것도 아니죠. 한 8점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상 기조가 좀 변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오히려 다음 달에 0.75%, 그 다음 달에 0.5%가 거의 확실되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면 11월에는 0.75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12월 마지막 FOMC는 50bp 올리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75p, 50p 대세다. 이어지는 게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희망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마켓워치 기사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건데요. 자, 마켓워치에 의하면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9월 CPI는 8.1% 전망입니다. 전망. 아, 팔이 안 바뀌네요. 다음 달 10일 발표하는 10월 CPI는 7.5% 전망입니다. 전망. 그다음에 12월 발표하는 11월 CPI는요. 6.8%로 8, 7, 6%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죠? 그게 예. 다행스럽긴 한데 11월에 저 숫자가 과연 7자로 내려갈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게 예. 유가가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상승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쉘터, 그러니까 전체 집값. CPI 차지하고 있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 빠진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네. 사실 유가가요.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100 갈까요? 또 간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보면은 쑥쑥 올라와서 지금 오늘 얼마였습니까? 88달러까지 올랐으니까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10달러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기세라면은 오펙 플러스가 어제자에서 200만 배럴 감산 그쵸. 합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건데 제가 볼 때는요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쉘터가 빠진다고 그러면 물가는 빠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8.1%, 7.5%, 6.8%가 빠지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차트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차트일까요? 이게 금리 인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 빨간 게 작년 겁니다. 작년 네. 낮게 생각했죠. 이게 네.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이 보라색이 8월 15일 최근인데 보시면 현재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맨 위에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보라색이라 커런트가? 그래서 저는 요거 요 보라색, 봤습니다. 요거 보라색이죠. 네, 네, 이거 보라색 네. 아닙니까? 네, 맞아요. 뭐 네. 여기 저기 뭐라고 그러죠? 이거 똥색이라 똥색은 보지 마시고 네. 이 보라색만 보시면 여기에 와 있다가 조금 올라온 그런 아,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올해 경로는 4.4%가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게 현재까지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물가 많이 빠지면 이게 조금 더 내려와도 되지 않는 거가라고 하는 거가 지금 포인트인데 네. 솔직히 이런 시점이 되게 되면 파월이 피봇이 나와주면 어떨까? 파월이 다시 한번 경기에 그 지금 물가가 빠지니까 금리세 기조를 약간 낮추는 게 어떨까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제가 볼 때는요, 요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CM 패드 추트에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치인데 네. 전망치인데 지금 알게 모르게 50pp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은 분들이 베팅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제 뭐 크게 0.7%가 큽니다만 조금씩 같이 갈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10월 13일 날좀 CPI가 적게 나오거나 앞으로 만약에 전망이 좀 좋아지게 되면 요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면 그때 파월이 다시 한번 금리 기조를 낮추지 않을까 완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파월이요 작년에 일시적인 걸 발표하면서 뭔가 실수한 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굉장히 작은 실수가 아니었잖아요.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저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딜레이 됐고 그로 말미암은 시장의 뭔가 충격과 제레미 시게우스가 이렇게 표현했죠. 110년 만에 가장 큰 실수였다. 왜 110년이죠? 110년 전에 누군가 실수 한 번 했었나요? 110년 그건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실수 그거 그게 궁금해서요. 왜 110년이라고 했을까? 그 이게 문구에 뭔가 적혀 있기 갖고 온 건데 네네. 하여간 아주 큰 실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파월이 다시 한번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아마 피봇도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고 얘기할 걸 좀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맵을 전체적으로 좀 볼까요? 자, 맵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오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대한민국 1등 기업이죠. 테슬라가 3.46%가 빠져갖고 혼자 나홀로 하락이 컸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트위터. 아시겠지만 트위터 인수권이 커지면서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게 트위터가 올라가면 테슬라가 빠지고 같이 반대의 모습 보이다 보니까 빠진 건데 테슬라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지금 말씀드린 네. 뭔지 인도량이 부족한 건 잘 이해하고 네. 있는데 사실은 인도량은 4월에 올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아니다고 지금 볼 수 있을 이마에 것 써 같아요. 있었나요, 제가?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인도량. 인도량. 인도량은 지금의 시점의 얘기니까 올 4분기 많이 올리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아닌가. 그쵸.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갖고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더 지분을 매각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한 9조 팔았었나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팔았죠. 9조. 근데 이제 말이 9조지 10조 9조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호잖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약화된 상황에서 물량을 내놓으면 네. 주가에 급락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쵸. 커진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하락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권이 나오게 되면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강했던 게 어제 반도체 업종이었는데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잘 버팁니다. 지금 겨울이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어제자에서 보게 되면 특별한 특징이 좀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보통 주가가 이제 약간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보면은 뭐 6개월 선행한다 이런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좀 더 선행해서 한 9개월 선행한다. 반도체 업황이 바다 대비해서 미리 좀 주가가 턴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우리 시장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렇습니다. 네.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제 퇴근길 라이브에 저희가 또 했습니까? 유진 네. 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를 쭉 나눠봤었거든요.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이야기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네. 그 인터뷰 함께 참고해 보시면은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기업만 말씀드릴 건데 네.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모호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신규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하라고 조언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볼 게 이겁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죠. 9월 공시표가 나오는데 신규 일자리 실업률 보시면서 요거보다 잘 나오면 문제가 된다. 네. 되는데 느낌상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공시표가 너무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3.7% 실업률보다 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요만큼 나오거나 더 떨어지게 되면 아마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는 빠질 걸로 보이니까 요 기준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또 주요 지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명품 쇼핑, 가품을 사게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명품 쇼핑몰 에트니의 정품 진단을 위한 노력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1. 에트니의 모든 제품은 대형 해외 부티크와 브랜드 본사에 의뢰하여 직접 매입합니다. 2. 그리고 한국 명품 감정원 자격을 취득한 명품 감정사가 입고된 제품의 가품 여부를 여기서 한 번 더 검수합니다. 에트니는 정품 선별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에트니를 검색해 주세요.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46분 벌써 네. 지나고 있습니다. 잠이 이제 조금씩 깨시죠? 깼습니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나요? 왜요? 46분이 벌써 됐습니다. 제가 했던 것보다 평소보다 한 1분 48초 정도 더 그렇군요.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중간에 나오면 광고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나오면 조금 시간을 좀 길게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 전혀 네. 괜찮고 좀 이따가 이제 임원영 교수님 예. 시간을 확 줄이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제 마음이에요. 예, 마음입니다. 여기선 대빵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대빵이셨잖아요. 아닙니다. 예, 예. 예. 이제 원래 호랑이 없는 굴에는 토끼가 왕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김성칸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위원님을 한 주라도 이제 이렇게 거르게 되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왜요? 왜냐하면 목요일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착착착 정리를 네. 딱 해주고 가시면 네. 한 주 동안이 약간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가요? 우리 쪽에서도 이제 위원님 쪽에서도 절대 거르시지 않는 어, 걸로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기 전에 좀 많이 웃었습니다. 왜요? 두 분의 케미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거를 버리시고 글로벌 라이브로 가셨어요. 110년 만에 이게 갑자기 그 짤로 돌면 부사장님이 그 짤로 돌면 아니 예. 그런 질문을 할 줄은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또 날카롭죠.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그 질문을 아니 해가지고 110년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거기 대공황이 있었나? 뭐 이렇게 또 그래서 아니 고민도 한번 해봤는데 110년 전에 FMC 의장이 뭔가 실수를 했었나. 근데 그때 그러니까요. 의장이 대체 네, 누군가. 한번 저도 예, 찾아보고 나중에 네. 한번 예.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허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수는 안 할 거예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쵸. 분명히. 하지 네. 말아야죠. 그런 사례가 이미 1970년대, 80년대 때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대동단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있잖아요. 예. 네, 인플레이션 파이팅 해야 된다라고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메리 데일리 아까도 얘기해 예. 주셨지만 뭐 대표적인 중도 또는 비둘기파적인 인사이긴 한데 네. 아니에요. 이제는 계속해서 몇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그런 실수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해서 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연준의 전체적인 기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0월 거래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첫 이 거래일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뭐 거의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 영업일 동안의 거래 상승률로만 본다라고 하면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고 수준까지 그렇죠. 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시장이 약간 또 한 번 이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 그러니까 8월 초까지 시장의 가장 상승의 근간이 됐었던 페드 피봇에 대한 또 기대가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의 움직임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화요일 날 있었던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원래 이게 50pp 정도 예상을 좀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예, 25pp 네, 그렇죠. 인상을 했고 또 하나는 매월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 PMI 지표가 좀 부진하게 또 나오는 모습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 또 하나는 이제 화요일 날 발표됐던 그 구인 건수가 있어요. 졸츠 졸트. 구인 예, 보고서인데 여기 지금 전월 대비 10%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직자 1인당 미국의 일자리 수 과연 얼마만큼 되었느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개까지 올라와 개였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67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그 항상 연준 회의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출입 기자들이 있습니다. 뭐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그 여러 외신 기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지난 7월 달이었나요? 한번 75bp 인상할 거야. 연준 회의 전에 약간 휘스퍼 흘렸던 그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그 닉 티미라우스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거든요. 닉시죠, 닉시. 네. 닉시. 예. 닉시. 아무튼 닉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 그 졸츠 보고서를 보고 나서 트윗을 남겼어요. 뭐라고요? 역시 이게 바로 파월이 원하던 거야라고 이렇게 남겼거든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ADP 민간 고용 보고는 또 잘 나왔고 잘 나오고, 예.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너무 지표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많죠. 제일 신뢰도가 높아서 그걸 딱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연준이 딱 그 지표로 삼는 게 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게 다 종합적인 다 봐요? 건데. 아. 네. 근데 종합적인 이제 거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졸추 중에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몇 개가 되느냐, 몇 개가 되느냐인 네.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물가 쪽에서 봐야 될 건 역시 PCE 물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 나오긴 했지만
역시 소비자 물가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헤드라인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코어, 그러니까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이거는 연준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적어도. 적어도. 네. 지금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연준은 더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찌됐건 저희가 물론 연초 이후에 많이 주시장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어찌됐건 연준은 지금 이 심리를 컨트롤해서 수요를 억제시키고자 하는데 만약에 이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물론 심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푸시해서 억누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걸 적정 수준으로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하는 게 지금 연준이 하고자 하는 행동인데 그리고 의지인데 그게 지금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계속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발언하는 것도 그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는 낮추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서 약간 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예. 내년 정도에는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내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긴 예, 그렇죠. 하겠지만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 우려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간밤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유가예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이제 유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항상 그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 단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수요 단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반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네,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희가 계속 우려했던 부분들이 제로 코로나 관련한 정책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여전히 그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일단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요. 수요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공급이죠. 네. 근데 그걸 어젯밤에 200만 배럴 컷해버렸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최대 수준인 최대 거죠. 수준인데. 네, 근데 최대 근데 뭐 수준인 거죠. 실질적으로 줄이는 거는 뭐 한 90만 배럴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일단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이제 결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줄이겠다라고 네, 얘기한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일주일 사이에 WTI 기준으로 16% 정도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그 전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하나는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인플레 압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일단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가솔린 가격과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6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빠졌던 가솔린 가격이 최근 2주 사이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심리예요. 소비 심리가 최근에 이제 어찌됐건 이 가솔린 가격이 빠지고 기대 인플레가 빠지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러면서 바이든의 지지율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약 한 달 정도 시간 네. 동안 저거를 이제 눌러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게 올라오고 네. 네,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텐데 이제 이 만약에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좀 시장 흐름이 좀 변할 수도 있는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물론 뭐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10월 전에 보여드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빡빡하죠. 장난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지나갔고 이번 주에 남은 거는 일단 고용 보고서예요. 고용 보고서이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저희 회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다운받으면 찾을 수 되죠? 있어요. 네, 메리스 증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여기 투자 정보 들어오시면 디지털 리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면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월 캘린더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차별로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꼽아보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좀 더 아까 부사님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잘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시장 예상에 크게 빗나가는 모습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건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거니까요. 다만 이제 이거는 앞으로 고용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파월이든 여러 위원들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상황에서는 고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악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가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소비자 물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피복과 연관해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연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보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게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8%예요. 그렇죠. 명목 금리가 지금 3.25%예요. 올 연말까지 지금 4.4% 중간값이 4.4%인데 거기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3% 중후반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결국에는 이 명목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일단 그거는 연준의 의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인플레가 빠르게 떨어져야 꺾으면 됩니다. 되죠. 예. 네,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이번 달에 8%, 다음 달에 7%, 다음 달에 6%. 6%. 예. 그래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 좀 더디긴 하네요. 좀 보니까. 빠르게 내려와야 내년에나 된다. 가서야 뭐 피봇의 피읍이라도 꺼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험난하죠. 네, 험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S&P 500 지수이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이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놓고 쭉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00일 이동평균 쭉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기 그렇죠. 추세가 일단은 꺾여 있는 상황이고 제가 좀 약간 좀 기분 나쁜 게 어제 보면서 뭐가 제일 기분 기분 나쁜 게 나쁘셨어요? 뭐냐면 저희가 V자 반등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이 팍 왔다가 어떤 또 요인에 의해서 팍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코로나 때처럼. 그렇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거나 빠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죠. 지지부진, 네, 아주 탄탄하게 이게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탄탄하게 내려가나요? 빠지고 있어요. 네, 상당히 벽을 겹겹이 쌓여가면서 촘촘하게. 올라갈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락이군요. 네. 쉽게 올라갈 수 그러니까 없게끔. 이게 그렇게 되려면 진짜 결국에는 아주 대전환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시장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페드 피봇이긴 한데 그 조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유 쉽지는 않은 여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첫 거래일이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우리말에 그 첫 끝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첫 끝발이 끝까지 좀 유지가 이번 달에는 적어도 유지가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제발.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판에서 빠지고 광을 팔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광이 뭐가 될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네. 3주 차에는 그 중국의 20차 장대회가 있어요. 아무튼 시진핑 그뭐 국가주석의 이제 연임과 관련한 이제 결정 요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어찌됐건 새롭게 또 정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걸 좀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전만큼 그렇게 파워풀하진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돌아가 보면 이 당시 중국은 최소 7%에서 10%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하면 네. 올해는 지금 많이 낮춘 데는 3% 초반까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나라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실제 이제 3주차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네. 근데 4주차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때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때가 거의 피날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대치도 많이 낮아져 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 대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조금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이던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여지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안 좋고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진한 전망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 하반기 내년 초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고용도 줄어들 거야 하면 연준은 박수 치면서 있겠네요. 우리 뜻대로 가고 있어. 대놓고 박수 치지는 못하긴 하겠지만, 네.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좀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에서 뭐 동의를 어느 정도 하겠죠. 네. 빠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꺾이는 것도 확 그냥 꺾여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올라가는 것도 좀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게. 어차피 알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점점 네, 흘러내린다라는 걸.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지난밤에 그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 뭐 이번 주에 보면 무역 수지가 또 시장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이제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2%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네, 갑자기 올라왔어요. 갑자기? 그러면 지금 흐름을 좀 보시면 네. 실제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0%대였어요. 맞아요. 네,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왜 이렇게 갑자기 0%대였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저희가 흔히 그 PCE 물가지수라고 하는 게 결국엔 개인 소비 지출인 거잖아요. 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나 늘었어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0.3에서 2.4로 확 올라왔고요. 약간 떨어진 거는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해서 그랬던 거고, 그런데 2.7%까지 올라온 거는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감소하면서, 네, 물론 적자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GDP를 구성하는 뭐 소비, 지출, 소비, 투자, 무역과 관련한 부분, 이 전체적으로 소비와 무역 쪽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축 기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까지 이제 10월 이제 26일인가요? 27일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는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과 같은 실물 지표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변동의 여지는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뭘 볼까요? 금리의 흐름? 뭐 보는 것마다 다 약간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물음표가 자꾸만 네, 생기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에요. 취하지는 말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꼿꼿하게 내려오는 이 약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마 여기서 미국 S&P 500 기준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번 주 초에 보면은 뭐 시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번쯤은 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지를 좀 두고, 그러니까 변동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뭐 빅스 지수. 이제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뭐 ETF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좀 보시면은 그 확대되는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빅스 콜옵션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옵션 상품인데 이 데일리 콜옵션 거래량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이제 지난주 정도에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풋콜 레이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풋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S&P 500 기준으로 보면 S&P 500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거래량도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간밤에는 원래 하락 출발을 했는데 11시 이후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네.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때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좀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는 콜옵션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이게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빅스 지수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 전체적인 트렌드 중에 지금 앞에서 제가 이 빅스 지수 콜옵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빅스 지수에 대한 대략적인 행사 가격이 한 5, 60 정도까지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 보면 뭐 팬데믹이라든지 2007, 8년 금융위기 왜 준한 정도의 높이예요, 높이는. 이제 그런데 저희는 뭐 일단 거기까지 가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래프 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검정색 라인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자체가 완고하게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 그러면 최소한 이게 다시금 회복되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최소. 왜냐하면 이 직전 사례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뭐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2008년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201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스무스하게 갔었고 근데 2020년 팬데믹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격하게 꺾였다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한번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는 빅스 지수의 평균이 20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균의 극단값을 넘어가는 그 허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스 지수의 움직임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을 체크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평균에서 한 2배의 표준 편차 정도로 떨어져 있는 수준이 대략 한 37, 8 정도예요. 그래서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간밤에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를 좀 보면 일단은 항상 어떻게 보면 이 빅스 지수가 한 40 정도를 넘어가는 수준. 에서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에 대한 투자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그 110년 전에 대한 네. 해답이 그래요?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찾아서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까? 그 연주 1913년에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12개 연방준비 구역마다 하나씩 총 12개의 은행, 중앙은행이 생긴 네, 그렇죠. 연소가 맞아요. 예, 이때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너 연준 위원 중에 네가 최초로 실수한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 얘기였군요. 110년 전에 보니까 그렇군요. 생긴 네네네. 이래로 예. 그런 얘기였군요. 최초로 실수한 연준 위원이다라는 그런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궁금했으니까 중요한 게 왜 중요하죠? 왜요? 엄청 굴욕적인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상 처음에 네가 제일 큰 실수한 거다. 네. 인정한 거니까. 진짜 네. 이번에 무서운 얘기였네요, 사실은. 예. 그래서 110년에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라는 네. 점 알려드리면서 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붕괴 1년의 과정이 진행 중인 거죠. 사실 이걸 좀 앞당긴 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 가스가가 급등을 해버린 게 사실 좀 앞당겼죠. 연초에 기억을 해보시면 뭐 이미 전에 올해 초에 붕괴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이번에 시스템 붕괴가 터진 데는 코인판이 터졌다. 상반기에 다 죽었잖아요. 상반기에 서브프라임 때 미국 금융기관들 문 닫은 것보다 더 많이 닫았는지도 몰라요. 코인판에서. 주식시장은 지금까지는 가격 조정, 그러니까 물을 빼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그러면 시스템 붕괴가 올 거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올린 것만 해도 경기 죽습니다. 이미. 경착륙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한두 방 더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연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뒷북이죠 지금. 완전 뒷북이네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굴욕적인 순간들이 참 많네요. 방금 전에도 이제 연준 굉장히 뒷북친 이야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네,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비난이죠. 네. 예. 근데 뭐 그분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시켜서 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사실은 이제 저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비들의 또 전망이 워낙 틀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예측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주는 싸우면 안 됩니다. 연준하고. 연준과 맞서지 마라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우진 않고요. 비난은 받을 건 받아야죠. 받아야죠. 네. 지금 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쵸.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겁니다. 네. 자, 갑자기 뭐 파월 의장에 대한 뒷담화를 한 것 같아서 좀 괜히 죄송해지네요. Sorry, 파월.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월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먹지마. 네. 먹지마 디저트. 저거 미주미라고 저희는 만들었는데 네. 먹지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옷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저희 방송국에 저 일하는 방송국에 네. AD가 오늘 저를 보더니 그거 어디서 샀냐고 멋있다고. 진짜로. 그 M 방송국에서. 네, 어. 그래서 제가 하나 주기로 했죠. 선물로 진짜요? 해주고요. 네. 그렇게 주다 보면은 우리 그 세미나 오시는 분들 못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00분까지는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조금 쉬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재료는 이틀 동안 오른 것도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하락도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3일 만에 떨어졌죠. 금리랑 달러가 지금 다시 약간 올라가는 모습. 달러는 거의 보합입니다. 지금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는 3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앞서도 김 의원도 계속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시각이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기대할 거 별로 없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막판에 1시간 전 정도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새벽 4시에는 또 플러스까지 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조금 밀려나면서 약보합 정도 약세로 좀 오늘 마감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죠. 이번 토요일 날인데요. 100분까지는 저희가 옷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76%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틀 동안 또 상대적으로 쉬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뭐 거의 강보합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이거 역시 미국 달러가 계속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긴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 여러 번 확인드렸지만 11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산업 분류상으로 보면 11개의 섹터가 있는데 11개 섹터의 평균의 해외 매출 비중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은 것이 바로 IT입니다. IT가 한 56% 정도가 통계로 잡힙니다. 해외 매출이요. 그중에서도 IT는 또 여러 가지 수십 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쉽게 IT를 분류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뭐가 많겠습니까?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꼭 수출을 안 하더라도 뭐 제품을 수출 안 하더라도 어디선가 요즘 쉽게 얘기하면 다운로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가장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 제일 높은 것들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메타 이런 거라고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 물론 전체 S&P 500 중에서 IT 중에서 제일 높은 비중이 있는 것은 퀄컴 같은 게 제조업이전 그런 게 많지 않지만 특이한 거가 되겠고요. 이제 제품 구성상 그런 게 되겠고요. 소프트웨어가 좀 많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하냐. 반대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만 약세로 접어들면 제일 먼저 올라갈 것들이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지금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을 때는 그런 것들 주목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불안한 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미국 달러의 흐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네. 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유가는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결국 200만 배럴 월 100만 배럴 감축에 일단은 합의를 했잖아요. 물론 합의한 것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 일단 합의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이건 오늘 브렌트유로 보여지는데 브렌트유도 지금 러시아 전쟁 발발 전 이전까지 떨어졌다가 그 수준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WTI요. 텍사스 중진율 기준 보면 86달러 찍었을 겁니다. 86, 87 정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유가 지금 소폭 반등했고요. 그래서 11개의 섹터가 있는데 어제 그제는 기억하시잖아요. 어제 그제는 이틀 동안은 모든 섹터가 다 올랐고요. 이틀 연속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에너지였어요. 오늘은 11개 중에서 딱 3개가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뭐 기술주, 헬스케어 올라갔는데 오늘까지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3일 연속 올라갔고
했고 에너지가 3일 연속해서 매번 1등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 그 요즘 이렇게 주가가 이제 또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하신 거 아니면 많은 분 지인들끼리도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야, 많이 떨어졌어. 이제 되겠지 하는 생각을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할 거예요. 바닥이겠지. 예, 바닥이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5%, 10% 되겠거니, 20% 되겠거니. 근데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5%, 막 37%까지 떨어지고 코스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한 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바닥의 징후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한 서너 가지 얘기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달러가 좀 떨어져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건데 그게 이제 30만 건 이상이 내야 된다. 역설적으로 보면 신규 실업이 많이 늘어나야지 예를 들어 고용 시장이 지금 타이트한 게 끝나야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20만 건 오히려 20만 건보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우리 예상보다 더 실업 건수가 줄었는데 이제 중요한 고용 보고서는 내일이죠. 내일 밤이다. 금요일 날 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이틀 먼저 나오는 것이 ADP 민간 일자리인데요. ADP 민간 일자리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주식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인플레이션 이런 압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20만 건이 예상됐었는데 20만 8천 건이 나온 건데 지금요. 그 이런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건데 동전의 양면에도 좋은 건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에서 지금 금리 올리는 것이 아직 효과가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제랑 반대죠. 어제는 졸트에서 그 잡 오프닝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받는데 오늘 또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런 거였고 오히려 지난달에 18만 5천 건이었는데요. 야 이렇게 타이트하다는데 오히려 더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이요. 물론 계절적 요인이 다 있겠죠.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오늘 크진 않지만 악재로 반영됐고 악재라고 말하기도 거시기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내일 모레 발표될, 그러니까 내일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지난날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서 20만 건 중반대가 예상되는데 이건 뭐야?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가에서는 그럼 뭘 이야기하는지 지금 한 줄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큰 기대를 갖기에는 점점점이죠. 예,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찬스는 있어요. 네. 많이 떨어진 데다가 특히 3분기 연속으로 떨어진 데다가 특히 떨어진 거에다가 특히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에는 9월 30일이 저점이었다라는 통계가 분명히 있어요. 네. 있지만 어제도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있다가 하더라도 신뢰를 갖기 쉽지 않죠. 각각의 뇌피셜, 저나 부사장님의 여도 앵커나 여러분들이 뇌피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연말까지 상당히 지금 회복할 거로 좀 보고 있지만 근거가 있냐, 자신감 있냐 그러면 속으로는 생각하시고 제 지인한테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만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 무슨 햇소리 하는 거야. 딱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큰 기회를 갖기에는 점점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두 분 정도 시간만 얘기해야 돼요. 이분이 대표적인 오늘 연방은행 총재, 라파엘 포스틱 총재, 저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로 많이들 이분도 이제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오늘 정말 그 딱 연준의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얘기 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 3월부터 열심히 했죠.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제레미 시글 교수 같은 경우는 작년 늦어도 6월, 5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늦게 시작했다는 거지만 지금은 3월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월에 짧게 했고 최근에 3분기 3번 연속으로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가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의 대결은 얼리 스테이지,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한 겁니다. 아직 시작했을 뿐이야. 아직 중간도 안 지나갔다. 이런 의미죠. 물론 영어를 이분의 말을 약간 과하게 우리가 표현했을 수 있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의 정확한 워딩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전쟁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를 오늘 그냥 거의 직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수배, 즉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한복판.
뭐냐면 숲이 한복판에 있으면 숲이 우거지면 뭐 우리나라 숲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데 별로 없지만 서양의 숲이 보면 진짜 나무가 높잖아요. 딱 들어가면 하늘도 안 보일 때가 있고 아주 어두컴컴 이런 분위기거든요. 딱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희망의 빛이 저 바깥에 출구에 빛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요. 마지막에 그거를 강조해서 한 말은 그 다음 문장인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 시작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딱 누구 계세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지금 월가에서 보면 점도표를 보면 희망이 없지만 지금 어저께 보여드렸던 거에 지금 시장 어제 그제 반영된 10년물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때려보면 4.6이 아닙니다. 4.6이 아니고 4.45 정도 나오고요. 내년 하반기 되면 좀 떨어진 거로 나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 금리 인하 시작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Not so fast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 안 돼.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마 이놈아. 딱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딱 이분의 시각은. 이게 이제 내년 초 금리 인하 내년이 초도 아니고 내년. 내년 그냥 전체로 내년 하반기든 내년 초 같은 저 같은 사람이야 극소수가 그냥 그게 하는데. 제일 긍정적으로 볼 그렇죠. 때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는 것이 야, 안 돼. 나서 그렇게 빨리 안 돼라고 자기 얘기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보수적이신 거예요. 네, 그런 워낙 이제 보수적인 분입니다 이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클 윌슨 앞서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전제 조건 얘기했는데요. 마이클 윌슨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시각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넷의 주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그 시장에서 다양한 시각을 전 성격적으로 오픈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갖고 그때그때 맞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인데 이분은 역시 시장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대표 인물이죠. 마이클 윌슨과 지금 하넷 같은 분들 그리고 사비타 사브라마니안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바닥을 판단할 세 가지 기준을 자기가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제 아직 바닥을 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조금 더 찾아보시려면 이제 검색이나 지식 검색 하시면 어렵진 않지만 아주 쉽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S&P 500의 12개월 예상 주당이익이 225달러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컨센서스는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이 237달러로 올해보다 한 5%, 4% 정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제일 먼저 내년도 이익 전망을 가믹으로 얘기했고요. 이번 주말을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막 가믹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가믹이 좀 나옵니다. 지금요. 현실적으로. 가믹이 나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회복되기가 확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 후에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번의 시각은 전체적으로 225달러 이하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익 전망이 내려가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ISM 제조업 PMI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와 S&P 500을 같이 그리면 거의 동행하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저께 바로 발표한 거 50.9가 나왔는데 이게 45 이하로 훅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더 떨어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시각은. 세 번째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서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에코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업계에서 그냥 쓰는 말인데요. 쉽게 해서 안전 자산 대비 기대 수익과의 차이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물 채권보다 얼마만큼 기대하는 수익이 높아. 수익이 많이 나와야지 이거 주식을 할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전하게. 그게 지금 450bp, 4.5%포인트는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2.76%밖에 안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익 전망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이 엄청 높거나 목표 지수가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떨어져야죠. 금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냐? 이게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금리가 2%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3.67 가잖아요. 그렇죠. 1.7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시각을 제가 약간 해석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돼야지 주가 바닥을 논할 수 있다는 건데 이분의 시각 그대로 제가 해석해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올해 안에 오기 쉽지 않다라는 것에 이분의 시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코멘트가 연준의 피봇이 없으면 세 가지 기준은 모두 11월 중순에 다 만족하게 돼도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저는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오늘 워낙 그랬지만 원래 그랬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모건스탠은 참고적으로 바닥이 내년 1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 1분기. 아, 그럼 이게 내년 1분기에 온다는 겁니까 그럼? 1분기 바닥인데 1분기 언제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기다려봐야죠. 시장의 그 마디 지수의 레인지에 대해서는 3,000에서 한 3,400 정도를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네. 늘 그랬지만 좀 안 좋게 시장을 안 좋게. 바라보고 네.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가의 소식이 좀 다소 부정적인, 그러니까 네네. 지금 시장에 약간 뜨거워진 열기를 좀 식힐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또 다른 월가의 네.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내일도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가의 소식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묻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네. 목요일의 남자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인사 좀 해주시죠. 아, 가장 중요한 게 내일 고용 지표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고용 그것만. 지표에 예, 고용 대한 지표. 예상은 잘 좋게 나올 나오겠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견고한 그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마음은 좀 올라갔으면 좋은데 입에서는 좀 조심하자. 그렇죠. 라는 반대를 하다 보니까 좀 거북한데요. 할 수 없는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최근에 올라온 그런 급등세 때문에 안약에 보지 마시고 긴장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다음 주 목요일 날 CPI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 주말에 오프라인에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깜빡했네요. 네, 중요하잖아요. 저와 함께 사진을 찍으시거나 하실 분들은 오시면 되고 사실 저기 3년 만에 하는 오프라인 세미나거든요. 그쵸. 많은 분들 신청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과 또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외로이 저 혼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